성폭행 누명에 무죄 판결을 받고 검사의 사과까지 받았는데도 배상을 받기는커녕 또다시 재판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주시 특례시 지정에 이시종 도지사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간 부문 미분양 아파트는 사라지고 있는데 공공부문 임대 아파트는 빈집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현실과 안 맞는 규정이 문제입니다. 청주 오창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예정지가 기업 유치에 유리한 강소 연구개발 특구로도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다 누명 쓴 이들에 대한 연속 보도 이후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성폭행 누명을 벗고 검사의 사과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국가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한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 연속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2개월 동안 피고인으로 살면서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이 숨쉬기가 힘들어서 한숨이 푹푹 긴 한숨을 쉴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세 자녀의 어머니 최향남 씨의 시계는 아들이 성폭행 누명을 쓴 2015년 이후 멈춰 있습니다. 기억을 잃을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평소 연락하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잠들었다 성폭행범으로 몰린 최 씨의 아들. 아들은 부인했고 국과수 감정에서도 정액은 물론 남성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유전자 감정서를 쏙 빼놓고 여성의 체액을 정액으로 착각한 의사의 유관 진료 기록 등을 가지고 아들을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뒤늦게한 피고인 측 변호사의 요구가 있을 때까지 검찰의 불리한 증거를 법정에 내지 않은 겁니다. 누명을 벗기까지 2년 가까이 3번의 재판을 받아야만 했던 최 씨 가족. 결국 담당 검사는 당시에 사건이 많아 벌어진 실수였다며 최 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최 씨 가족은 무리한 기소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잘못은 검사 한 사람이 아니라 3번의 재판을 받게 한 검찰 조직 전체에 있는 만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법원은 감정서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왜곡하려 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료인 감정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가가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를 대신해 소송을 맡은 검찰이 항소하면서 또 재판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무려 5번째입니다. 그 사람들은 많은 사건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저희들은 인생에 달린 문제고 목숨에 달린 문제인데 잊고 싶었던 것들을 다시 되살리게 하고 이 검사들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고한 국민을 성폭행범으로 몬 것도 모자라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는 국가. 검찰은 검사 잘못이 명백한데도 항소하는 이유를 묻자 3심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가기관에게도 있다며 구체적인 이유는 항소 이유서 확정 이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지정에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처음으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자리였는데 이 특례시 논란 말고도 청주권에 집중된 도내 불균형 발전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충청북도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청주시 특례시 지정 논란과 도내 시군 간 발전 격차가 화두였습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청주시 특례시 지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공식 입장 발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례시에 대한 지사님의 그 입장을 좀 확실하게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례시는 우리 충북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방자치법에는 특례시를 둔다는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은 다른 법률이나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명확성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또 충북 인구의 53%를 차지하는 청주시가 아니라
오히려 단양군 같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을 특례군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덧붙였습니다. 특례군으로 좀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키우는 것이 균형 발전에 맞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떤 특례시보다는 차라리 특례를 붙이려면 특례군을 만들어서 육성하는 것이 좋겠다. 청주 쪽에만 개발이 집중되다 보니 북부권과 남부권은 인구가 감소하는 등 낙후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북부권 관광벨트 조성 촉구 등 도내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제천시 인구가 14만 이하로 떨어졌네 보니까. 네. 그리고 단양군의 인구도 3만 이하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이게 9월달 통계인데 네.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시종 도지사의 특례시 반대와 관련해 청주시는 기존에 밝힌 입장이 유효하고 추가 브리핑 계획도 없다며 맞대응은 자제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도 충북도 내 자치단체들의 퇴직 공무원 전별금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서범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청북도와 도내 시군들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퇴직 공무원 1,442명에게 예산으로 13억 5천만 원을 전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전별금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현금이나 상품권, 기념반지 등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퇴직 공무원 1명당 평균 93만 6천 원이 지급됐습니다. 청주 오창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예정지가 강소 연구개발 특구로도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기업 유치의 적자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여 오창을 과학도시로 계획하는 데 뒷받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청주 오창으로 입지가 결정된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다목적이라는 말 그대로 과학적 연구는 물론 연구 결과를 어떻게 산업화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 가속기 주변에 가속기 예정지보다도 넓은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방사광 가속기 예정지가 앞서 지난해 지정된 오창 강소 연구 개발 특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변재일 의원은 강소 특구를 방사광 가속기 예정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사광 가속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연구 결과 이것들을 산업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그 신제품 개발에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강소 특구하고 서로 연계하면은 시너지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IT 부품과 시스템에 한정돼 있는 강소 특구의 특화 분야를 넓히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신소재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신약 같은 것들이 중점적인 연구 대상이 될 거거든요. 그런 파트도 특화 범위도 좀 확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창 강소 특구의 확대는 강소 특구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오창 방사광 가속기의 경제성 등을 알아보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강소 특구 확대 여부도 경제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전국 요양시설과 병원 내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충청북도가 도내 요양시설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무증상 감염에 따른 집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종사자 가운데 10%를 무작위 표본 추출해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충북에서는 청주의 노인주간보호센터와 진천의 노인요양병원에서 입소자와 요양보호사를 통해 15명이 집단 감염됐었습니다. 한 차례 부동산 열풍으로 민간 아파트는 미분양 물량들이 자취를 감춘 반면에 공공부문 임대 아파트는 빈집이 쌓여갑니다. 대규모 신규 공급이 이루어진 청주 동남택지지구의 한 국민임대단지의 경우 입주 석 달이 가깝도록 무려 1,000세대 넘게 빈집이라고 합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입주를 시작한 청주 동남지구의 신축 국민임대아파트. 평일 저녁인데도 마치 정전이 일어난 듯 깜깜합니다. 불을 밝힌 세대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 주차장도 텅텅 비었습니다. 거의 깜깜하더라고요. 불 켜진 데 많이 없고 10시쯤 10시면 거의 손님이 끊겨요. 네. 입주 개시 거의 석 달 동안 이 단지로 입주한 주민은 400세대. 전체 1,500세대 가운데 나머지 1,100채 정도가 빈집입니다. 지난해 9월 첫 임대 공고 이후 올해 추가 모집 공고만도 2차례. 이렇게 해서 추가 입주할 200세대를 더 찾았을 뿐입니다. 죽으니까 절차가 있고 뭐 이제 조건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어제부터 오늘부터 말일까지 들어온다는 얘기였어요. 충북 전체 LH 임대주택 42,000호 가운데 3.5%인 1,500호가 이미 최소 반년 이상 빈집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청주 최대 택지인 동남지구 안에서만 최근 5개 단지 5,700세대 규모의 공공부문 임대 공급이 시작된 데 따른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급되어 있는 이 LH 임대주택에도 공실이 많아서 정말로 정확한 수요 공급의 예측이 대단히 필요하다. 택지 개발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전체 건설주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공부문 임대로 공급하라는 규정 때문입니다.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임대 의무 비율이 정해져 있고 특히 동남지구 같은 경우는 그 택지 전체의 그 가구수 중에서 40% 정도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되는 비율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LH 충북본부가 지난해 임자 없는 공공부문 임대주택을 관리하느라 쓴 돈만 17억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1인 가구와 대체식품이 늘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즉석밥 시장까지 성장하면서 소형 전기밥솥이 등장했는데요. 열을 가하는 방식과 압력 여부에 따라 가격 차이가 꽤 큰데 밥맛은 어떨까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골고루 열을 가하는 IH 압력밥솥과 냄비밥처럼 짓는 열판 비압력 밥솥. 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전기밥솥 형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구매율이 높은 두 가지 형식의 소형 밥솥 9개 제품을 비교해봤습니다. 취사를 갓 마쳤을 때 밥맛은 밥솥 유형과 관계없이 전 제품이 우수했지만 12시간이 지났을 땐 열판 비압력 형식 가운데 대웅과 쿠쿠전자 제품이 상대적으로 밥맛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대웅의 시험 제품은 표면이 굳는 현상이 나타나 장시간 보관하기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식감의 경우 형식에 따라 확연히 차이 났는데 IH 압력은 찰진 경향이, 열판 비압력은 고슬고슬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밥의 식감이라든지 색상, 외관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직원들이 있는 한국식품연구원에 취반 직후의 밥맛과 12시간 보온 후의 밥맛을 의뢰하였습니다. 밥 짓는 시간은 IH 압력밥솥이 30분 이내로 짧았고 열판 비압력 밥솥은 제품별로 40분에서 최대 75분까지 걸렸습니다. 가격은 IH 압력밥솥이 특성상 20만 원이 넘어 비쌌고 열판 비압력은 2만 원에서 6만 원대로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다만 구매 가격이 싸다고 연간 전기료까지 저렴하진 않았습니다. 2만 원대였던 대우 어플라이언스와 대웅, 키친아트 제품은 에너지 비용 또한 2만 원이 넘어 다른 제품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이 세 개 제품은 에너지 소비 효율이 5등급이지만 4등급으로 표기해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강화된 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서 효율 등급을 변경하여야 했지만 변경된 효율 등급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세 개 업체 모두 등급 라벨을 개선할 것을 회신하여 왔습니다. 내부 코팅은 3만 번의 반복 마찰 시험에도 전 제품이 벗겨지지 않았고 누전과 전자파, 유해 물질 모두 안전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의 심정지 환자 소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이 오영훈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 1,110명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은 8%인 89명에 그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소생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같은 기간 소생률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로 17.8%를 기록했고
전국 평균 소생률은 11%였습니다. 휴가 중 해외로 무단 출국했던 청주 모 공군부대 소속 현역 병사가 닷새 만에 귀국해 군사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군본부는 현대 해장상병에 대한 신병을 확보해 근무지 이탈 혐의로 입건한 뒤 출국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상병은 지난 15일 1박 2일 휴가를 마치고 복귀할 예정이었으나 지휘관의 허락 없이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2020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가 온라인 개막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오송 바이오진흥재단이 개최한 올해 엑스포에는 152개 바이오 뷰티 관련 기업의 5개 겹의 제품이 온라인으로 소개되고 유명 연예인이나 유튜버가 출연하는 뷰티 스튜디오를 통해 제품 시연 영상도 함께 선보입니다. 올해로 8번째인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는 주말까지 닷새 동안 이어집니다. 단양 민물고기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단양구는 영춘면 상리 일대에 54억 원을 들여 대표 어정인 쏘가리 인공산란장과 물고기 공원, 커뮤니티 센터 등을 갖춘 민물고기 테마파크를 조성합니다.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내륙어촌 재생사업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단양구는 올해까지 실시 설계를 마치고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제천시가 제천복지재단 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제천시는 제천복지재단에서 근무할 비상근 이사와 비상근 감사를 오는 31일까지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로 모집합니다. 응모 자격은 사회복지 전문 지식과 경험을 지닌 사람으로 임원 추천위원회를 거쳐 선발하게 됩니다. 제천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하는 기관으로 내년 상반기 출범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기념물 제168호인 충주 대림산 봉수대에서 125년 만에 봉화가 재현됐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2017년 발굴 조사를 통해 흔적을 확인하고 복원한 대림산 봉수대에서 거화식을 열고 대림산성 유적 정비와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